예, 오늘도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윤혜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아, 저도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 깜짝입니다. 네. 예. 저는 네, 하루에 두 끼를 꼭 먹습니다. 아, 예. 네. 아, 두 끼 드시는군요. 예. 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구 달서갑에 당수 공천된 유영하 변호사를 둘러싸고 예. 탄핵의 강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픽이라고 불리는 측근 인사이고 예. 무엇보다 탄핵 심판 변호인단 출신으로 탄핵이 아주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인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예. 유영하 변호사 공천과 탄핵의 강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올게요. 예, 들어보시죠. 탄핵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공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네,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굉장히. 깜짝 놀라 이 첫 문장. 네, 탄핵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네. 이 말씀을 한동훈 위원장이 한 이유가 탄핵 오래된 일이니까 다 잊고 이제 뭐 손잡고 같이 나가자 뭐 이 뜻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선고됐잖아요. 아, 7년밖에 안 됐는데 네. 7년 밖인지 뭐 7년이 오래됐다고 하는 건 뭐 그건 중요치 않은데요. 네. 제가 보면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를 주도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나라가 전국이 네. 뒤집어질 정도였던 수사 결과를 가지고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래된 얘기라고 7년 전 얘기라고 그냥 퉁치고 네. 같이 손을 잡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그때 수사를 그렇게 나라를 흔드는 수사를 한 거 그렇다면 네. 이게 가능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사과하면서 탄핵은 오래된 일이다 이제 같이 가자 이러거나 네. 아니면 그때 수사 나는 제대로 했지만 그 죄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이러이러한 정치적 지향 때문에 나는 손을 잡고 나가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네. 어떤 근거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선거 앞두고 탄핵의 강을 이 오래된 수사니까 얘기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어폰이 빠져. 그런데 네. 이게 어떤 제가 가장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법을 집행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찰에서. 근데 법을 남한테 적용하는 법은 굉장히 엄밀하고 근데 자신들이 적용하는 법은 굉장히 느슨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많은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네. 정보 누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사면 바로 한 다음에 똑같은 지역에 다시 내세우고. 후보 같죠. 네. 아니 이 법치주의를 한다는 분이 이런 어떤 자기 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무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네. 사면도 되기 전에 이 정부의 국방위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시켰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편에 대해서는 법을 굉장히 엄중하게 하고 네. 상대편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아주 단호한 용어로 무슨 뭐 조국 전 장관은 누가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범죄 집단. 네. 또 혐의도 확정 안 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슨 뭐 범죄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네. 하고 네. 본인들이 관련된 어떤 쪽에는 탄핵에 대한 어떤 이 탄핵을 보고 제가 헷갈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어떻게 본다. 그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본인들은. 왜냐하면 그 탄핵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습니다. 만큼 예. 굉장히 중요했고 이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단지 검사들의 조사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온 국민이 그 추운 바람에 촛불을 들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열정을 맞바꾼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해서 가장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온 인물을 공천을 한다는 것. 이게 그래서요? 네, 예.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남 지역구에 공천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탄핵 수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사는 정당하고 탄핵은 정말 정당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지향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어떤 국민 통합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가겠다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네. 탄핵은 오래된 얘기고요. 그러면 저는 탄핵이 7년 전인데 오래된 얘기라 그러는데 네. 2018년 오늘 기사 보고 봤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검찰이 또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또 조국 전 장관이나 임종석 전 실장 이런 사람들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7년 전 얘기는 너무 오래돼서 지난 일이고 이게 네. 6년 전 6년 전에 일은 좀 덜 오래돼가지고 괜찮고. 덜 오래돼가지고 괜찮은 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에 있어서의 앞뒤가 안 맞는 상황 그리고 이 자신을 둘러싼 법의 개념과 타인을 적을 둘러싼 법의 어떤 적용의 개념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가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친박계 인사들과 여당이 손을 잡고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그렇겠죠? 걸까요? 예, 그런데 네. 이거는 뭐 총선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한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건데 네. 그렇다면 총선을 위해서는 모든 어떤 그 논란을 다 억누르고 그냥 총선 좋은 대로 막 손을 잡으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법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정말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네. 법이란 거는 아무리 공정하게 집행해도 강한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도 비싼 분들 쓰고 네. 돈이 많은 분들은 네. 뭐 약자들은 변호사도 제대로 어떤 사기가 어렵고 네. 또 사회 시스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은 아무리 공정한 마음으로 집행을 해도 약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기 네. 때문에 약자 입장에서 약간 더 비중을 둬가지고 그 네. 모든 사안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를 여러 가지 보면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죠. 자기 네. 편 위주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분 또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로도 또 유명했었던 예. 분이잖아요. 예. 이분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어서 논란인데 MBC가 취재해보니 공수처가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1월에 출국 금지가 조치가 됐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3월 4일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출국 금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이게 인사검증에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출국 예. 금지를 이분이 그럼 알았으면 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런 출국 금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출국 금지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공수처는 국가기관인데 네. 만약 몰랐으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큰 구멍이 뚫린 거고요. 네. 알았는데도 그랬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몰랐다 치면 알게 됐으면 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인사를? 그거를 네.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명을 한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대잖아요. 왜 자꾸. 아니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이 이종섭 전 장관이 예. 호주 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분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피의자니까. 주요 피의자. 대통령과 직접 관련 개입 의혹을 이 사람의 진술이 너무 중요한 피의자잖아요. 피의자. 예. 피의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합니까? 그래서요. 이게 어떤 출국 금지를 알고도 그랬다면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공수처는 분명한 국가기관인데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까지 시킨 걸 알았으면 임명 자체는 정말 없었던 일로 해야지 정상적인 그렇죠. 판단 바로 아닌가요? 몰랐다 그리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의 우리 편에 대한 법과 적에 대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것도 딱 그 사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 지금 말씀하셨지만 오은혜 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호주 대사를 그것도 국민들 앞에서 딱 난 임명할래 네. 이런 식 이게 원래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당연하죠. 이분을 이 정도 네.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을 네. 호주 대사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그냥 이 우리 편을 둘러싼 법의 적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네. 설명도 안 해요. 네. 근데 남의 편에 대한 그 어떤 적에 대한 법 적용은
확인이 안 돼도 그냥 어떤 규정을 해봐요. 죄인으로. 네. 근데 이런 이 케이스도 딱 거기에 어울리는 케이스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상변 사건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과연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분이 주요 피의자인데 가장 주요한 피의자인데 네. 호주 대사로 가버리면 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 그 조사를 못하게 할 만큼 호주 대사를 이분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필연적 이유가 있는가? 네. 도대체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는가? 네, 그걸 계속 기자분들이 묻고 언론들이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도를 하고 물어도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 문제는. 그럼 독심술이라도 생겨가지고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읽을 수가 없고요. 왜 그러시는지. 네, 예. 저는 개인 사정으로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쉬고, 아 예. 네, 저는 화요일에 뵙도록 하고요. 예. 3부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인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